유명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드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자, KBL 룸메 팩트 2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댓글 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하고 갈게요. 네, 줄라이 오키네님이 1라운드 MVP가 전성현 선수가 됐네요. 기록상으로나 팀 성적으로나 당연히 스페인맨이 될 줄 알았는데 외국 선수는 어디까지 해야 MVP 할 수 있는 건지 안타깝네요. 여기 사실 조금 논란이 됐어요, 팬분들 사이에서. 맞습니다. 이게 스페인맨이 1라운드 진짜 잘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스페인맨이 받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이제 전성현 선수, 사실 뭐 전성현 선수도 뭐 최고의 활약이었는데 요거에 약간 얘기가 있었는데 뭐 유덕 기자는 좀 개인적으로 1라운드 MVP 표로 준다면 좀 누구를 주고 싶습니까? 스펠맨이요. 스페인맨. 네. 네. 전 투표를 못했어요. 네. 그렇습니까? 네. 이 투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투표를 못했어요. 그렇군요. 네. 네. 저는 스펠맨. 예, 저도 스펠맨이요. 예.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하시는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좀 뭐랄까 이제 국내 선수를 이제 좀 더 이제 선호하는 그런 성향, 막 비슷한 어떤 그 기록이나 임팩트를 가졌을 때 이제 국내 선수를 좀 기우는 그런 느낌. 근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스펠맨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전선 굉장히 잘했고 캐럿이 사실 이제 1라운드 돌풍의 운동력. KGC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예상을 못했지만 대부분들이 상위권 전력이다라고 했었고 실제적으로 그 이상을 했죠. 일을 했는데 글쎄요. 네, 저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장동현님이 네. 이우석 선수에 대한 기자님들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뭐 이제 쭉쭉쭉 써주셨습니다. 어떤 아쉬움이 있고 이런 걸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지난주에 이우석 선수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이우석 선수의 반등 성공의 원인 이건 또 모비스 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폭풍선미님이 지난주에 제퍼스는 무조건 교체해야 된다고 댓글을 달았었는데 다시 생각해도 교체 카드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그것과 별개로 제퍼슨의 플레이 스타일이 달라지고 있는데 요거 이제 이유가 뭔가요? 했는데 설득을 어떻게 시켰는지 그러니까 본인 좀 노력을 하는 모습은 좀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맞춰주고 네. 있어요. 그 네. 제퍼슨의 최대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포메이션을 어렵지만 조금씩 변화하는데 그게 이제 불안전하죠. 아무래도 불안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이제 그런 네.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제퍼슨을 교체하는 걸 교체하는데 라그나를 교체를 지금 상황에서는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네. 뭐 교체가 안 되겠죠. 예. 이 선수는. 네. 그 제퍼슨이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뭐 납득을 했느냐, 설득이 됐느냐. 이거는 제가 이제 저자님감 느끼는 컵대 때 이제 경험을 해보고 좀 놀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퍼슨 입장에서 사실 한 KBL 리가 되게 막연하게 그냥 아시아에 사실 뭐 이제 처음 듣는 리그 있는데 막상 와보니 어떤 조직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좀 보고 좀 놀랐다고 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본인이 약간 이제 에고를 조금 내려놓는 뭐 그런 것도 있었다. 주진 감독님 말씀으로는. 아니 네. 당연히 내려놔야 되는 거죠. 농구의 합법은 다 비슷하고 이 선수 그러니까 뭐냐면 클래스가 아직 물론 이제 NBA 갔다 왔고 이 선수 팔이 길고 하지만 슈팅에 약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BQ가 그렇게 또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른 어떤 대처법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적응이 좀 늦어요.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별다른 활약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 한국 농구의 또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살짝 결이 달라요. 이 선수는.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맞춰주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폭발력을 어떻게 내느냐 또는 슛의 약점을 어떻게 이 선수가 이 선수 수비가 이제 좋은 선수 아닙니까? 그 스틸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 트랜지션이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운동 능력 괜찮고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살리느냐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제퍼슨의 몫이라고 봐요. 제퍼슨 몫이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럼 삼성으로 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삼성이 KT를 66대 62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고 모비스에게는 11점 차로 패했습니다. 네. 이제 삼성이 어쨌든 지금 기대 이상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약간 지금 어떻게 보면 고비라 그러면 이제 되게 좀 네. 중요한 고비를 맞은 게 지금 부상 이슈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시래 선수 다쳤고요. 이호연 네. 잘해주던 이호연 선수가 또 손등 부상이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정현 같은 경우는 경기는 뛰고 있는데 지금 역시 좀 손가락 쪽에 약간 이제 좀 크게 다쳐서 약간 많이 부었다고 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컨디션이 좀 이슈가 있고, 그러니까 김시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방송 녹화하기 전에 이번 주 중에 이제 러닝도 지금 러닝을 하는 단계인데 이제 팀 훈련하고 뭐 이제 금요일쯤에 뭐 복귀 노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네. 이호연은 그 은희석 감독님께 제가 들어보면 4-5주 정도 네, 지금 그렇죠. 얘기가 이제 있거든요. 뼈 아프죠. 이 부분. 예. 그러니까 지금 가드진의 부상자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잇몸으로 계속
버텨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1라운드 삼성이 이제 7승 6패 그러니까 1라운드 잘 싸웠고 지금 2라운드까지 지금 잘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가드진들 특히 이제 이동엽, 이호연 이 두 선수 굉장히 좋았고요. 그렇죠. 이원석 나쁘지 않았고 남은 선수들이 이제 수비의 어떤 힘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상대들이 이제는 서서히 적응하기 시작할 거라고요. 아 그렇죠. 삼성이 이런 굉장히 센 수비를 하고 나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가야 돼라는 어떤 정신적인 준비, 그다음에 전술적인 준비를 하고 나올 거라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삼성이 그러면 갈아 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뭐냐라고 봤을 땐 여전히 수비는 강하게 가야죠. 이건 기본적인 부분이고 삼성의 그렇죠. 어떤 지금 주특기니까. 음. 근데 거기에 이제 저는 이제 포워드진들의 어떤 옵션을 좀 늘릴 거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울산 원정 이제 모비스 원정에서 이제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감독님이 포워드진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삼성의 공격은 보면은 2대2가 무조건 기반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드진의 역량 뭐 이런 데 최대한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는데 지금 이제 가드진이 좀 이제 부상자가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포워드 라인 임동섭이나 장민국 이쪽에서 스코어링이 좀 대주는 게 사실은 가장 좀 이상적인데 이게 이제 팀은 잘 나가는데 이 이제 어떤 포워드 라인의 핵심 선수도 부진하다 보니까 네. 이게 감독님이 이 선수들을 약간 뭐랄까 좀 압박하고 좀 이제 오히려 약간 이제 잘해라고 좀 이렇게 세게 푸시하는 게 약간 좀 조심스러우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오히려 약간 동료를 좀 해주는 방향.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선수들 본인이 좀 극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임동석, 장민국 선수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기회예요. 이게. 맞아요. 예. 네. 이럴 때 한번 다시 또 뭔가 보여줘야 꽉 깨물고 잡아야지. 예, 진짜 딱 줄을 딱 잡아줘야 가드진이 복귀했을 때도 자신에게 어떤 옵션이 생기고 영향력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삼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잘 나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안에서는 또 선수들이 그런 어떤 과정에서 나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경쟁을 또 계속 해줘야 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방법은 이제 우리가 그래서 쓴 것처럼 이동엽, 이동엽 공수겸장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삼성의 어떤 그 외곽의 기본 살짝 굳은자 느낌이 있어요. 이제는 그렇죠. 그런 예. 느낌이 있고 이 선수가 견실한 어떤 특징, 폭발력은 좀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데릭슨을 좀 더 많이 기용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데릭슨이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KT전도 그렇고 모비스전도 그렇고 많이 뛰었고 실제 잘했습니다. 네. KT전 같은 경우는 뭐 역전극의 주역이었고 모비스전에서도 2쿼터에만 20점 넣으면서 모비스 수비를 좀 이제 많이 흔들어 놨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좀 임시 처방이죠. 데릭슨을 이렇게까지 많이 좀 쓰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아직 지금 이 옵션으로 왔고 추천 시간도 막 한 20분 정도에서 계속 조절이 됐었기 때문에 네. 20분 후반대까지 가면 결국에는 체력의 한계가 오고 이 선수가 또 이제 사실 수비가 아주 강한 선수 아니까 수비에서 또 약점이 드러날 수 네.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부상자를 좀 더 돌아올 때까지만 어떻게 보면 임시 방편으로 이 선수의 어떤 공격력을 좀 극대화하는 쪽으로 지금 좀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잘 버티고 김지련 선수 돌아오면 또 새로운 어떤 탈출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봐야 될 게 이 삼성이 이제 이정현을 좀 활용하는 어떤 공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예상됐던 부분이긴 한데 이정현 선수를 이제 굉장히 높은 몸값으로 데리고 온 이유 이게 승부처에서 역할을 해주면 된다. 삼성이 그동안에 이제 승부처에서 많이 흔들리면서 그 승부처에서는 실제적으로 잘하는 선수들도 떨리고 클러치 능력이 안 되는 선수들이 있긴 한데 이정현은 그런 부분에서는 거의 뭐 리그 최고급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쿼터 승부처에서 효율성을 갖다 가지고 위해서는 1, 3쿼터에서는 미끼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운인석 감독과 이정현 선수 지금 동의한 상태에서 경기를 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거 삼성 같은 구조에서 이제 이정현은 어떻게 미끼 역할을 하는가를 봤을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2대2에서 또 중요한 개념이 사이드 전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첫 번째로 볼을 이제 뭐 하프라인을 넘어왔을 때 이정현이 첫 번째 피킹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정현은 절대 무리하지 않아요. 가볍게 2대1을 하면서 뭐 상대가 뭐 트랩을 하든 어떤 대처를 하든 한번 그게 상대가 그걸 시도한 자체가 한 번의 균열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균열이 일어났을 때 이정현은 굉장히 영리한 선수인 게 바로바로 옆에 사이드로 바로 옆에 가드에 볼 연결이 돼요. 그럼 여기서 균열이 이쪽 사이드 한번 일어난 상태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또 바로 2대1을 시도하면은 여기 이미 균열이 있는 상태인데 헬프 사이드가 약간 흔들려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정현이 경기 초반
그리고 이제 한 2, 3쿼터까지는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다른 쪽의 어떤 핸들러들 살려주고 전체적인 공격의 어떤 흐름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4쿼터에는 직접 해결을 좀 더 많이 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가는 것 같아요. 그 1쿼터부터 3쿼터까지 삼성의 어떤 기본적인 공식이 그런 부분이고 이게 이제 이정현이 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호연이 하기도 했었고 이동엽이 하기도 했었는데 이정현의 비율이 높았지만 이정현의 비율이 높았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반대편 사이드 쪽으로 이제 패스를 해서 거기서 다시 2대1을 하는 이제 그런 구조였었고 또 하나의 옵션은 뭐냐면 2대1을 하고 난 이후에 만약에 특정 팀들 같은 경우 이원석이 미스매치가 난다 그랬을 거예요. 골 밑에 이원석이 자리를 잡고 바로 패스를 해주고 거기서 이제 뭐 슈팅의 어떤 그 기회를 노리는 이제 그런 부분을 했었었고 이렇게 1쿼터부터 3쿼터까지 우리가 그 빌드업 축구에서 빌드업이라고 그러죠. 그런 이제 작업을 딱 치고 난 다음에 4쿼터 들어가면 상대 수비는 더욱 헷갈려질 수 있고 이게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정현 선수 체력을 갖다 좀 더 보존을 하면서 4쿼터 폭발력을 낼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했으니까요. 그 거기에서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정현 선수 책임인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는 해결만 해주면 됩니다. 3쿼터까지 미키 역할을 해주고,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DB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DB 6승 6패 5위입니다. 지금 인상공사에 패하고 캐롯에 패하면서 이제 연패하면서 이제 또 중위권으로 내려왔습니다. 아, 이 팀은 저희가 뭐 시즌 전부터 이 어떤 조직력적인 문제 얘기를 했는데 좀 좋아진 싶더니 또 이제 똑같은 문제로 지금 또 연패에 빠졌습니다. 예. 아, 이 팀은 저는 이제 가장 이 팀이 왜 흔들릴까라고 이렇게 봤을 때 기본적으로 코어들이 불안해요. 불안하다. 네, 불안해요. 우리가 이제 코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저는 이제 골밑 수비가 1번이라고 보거든요. 골밑 수비가 불안해요. 그렇죠. 에르난데스, 김종규, 네. 부진하고 또는 에르난데스는 기본적인 수비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높고 빠른 선수들인데 그렇죠. 예, 기동성과 높이가 다 있는 선수들인데 막상 수비에서 보면 그렇게 위력이 별로 없는.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외곽의 메인 볼 핸들러. 두경민이 왔다 갔다 하죠, 사실. 그렇죠. 부상 여파로 인해서. 근데 이게 이 부상이 사실은 거의 2년을 지금 끌어온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게 과연 두경민이 정상적으로 올 시즌을 갖다 치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들어요. 그게 몸 상태를 좀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는데 정확한 몸 상태를 압니까, 두경민 선수? 저 잘 모릅니다. 지금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알려진 바가 없는데, 네. 그러니까 가스공사 때도 그랬어요.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계속 뭐 무릎이 좋았다 안 좋았다, 네. 부어 올랐다 안 좋았다, 네. 뭐 이런 상태로 갔고 사실 두경민의 어떤 그 지금 모습이 지난 시즌 되게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이 이제 안 좋다 보니까 결국에 무릎이나 발목 이런 하체 쪽은 슈팅 밸런스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네. 그러니까 두경민이 그래서 샷 셀렉션은 항상 과감합니다. 이 선수는 워낙 네. 공격적인 선수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 하체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슛감이 좋고 잘 들어가는 날은 진짜 뭐 어떤 선수도 무섭지 않게 막 임팩트가 엄청나죠. 폭격을 해보 진짜 두 컬이에요, 두 컬이. 근데 안 들어가는 날은 와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미스샷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보면은 3점 야투율 이런 게 너무 확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KG 시전 같은 경우는 DB가 이 공격 리바운드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떤 그 두경민의 미스샷이 좀 오히려 좀 이제 많은 공격 포지션을 살리지 못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효과가 떨어지는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두경민 선수가 지금 살짝 딜레마가 있고 또 이 선수가 이제 어떤 날에 이제 출전했을 때 비중이 높이면서 가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는데 만약에 갑작스럽게 결정을 했다 이렇게 되면 또 이게 준비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네. 팀 좀 혼란스러워지니까 이 부분을 두경민 선수가 좀 뭐랄까 물론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무릎 부상이고 이 부분이 이제 장기적인 어떤 부상이니까 근데 글쎄요. 네. 어쨌든 DB가 지금 냉정하게 말하면 전력 자체가 굉장히 기복이 심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렇죠. 첫 번째 이유는. 그리고 두 번째는 에르난데스 딜레마 여전히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수비 부분은 이제 이도키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 공격 쪽에서도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러니까 좀 뭔가 그런 건 보여요. 예전처럼 뭐 막무가내는 안 합니다. 개막 그렇죠. 초반처럼 좀 깎았어 이렇게. 예. 자기도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팀플레이 해보겠다고 맞추는데,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니까 아무것도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맞춰가는 과정에서 자기 강점, 자기 할 걸 해야 되는데 거기서 자기 할 거 못 찾고 그냥 이도저도 아닌 느낌.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조금만 뭐 하려고 하면 그거는 또 무리한 플레이 되고 뭐 좀 맞추려면 그냥 무색무취 돼버리고 이건 이 선수 강점이 없다 지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아 맞습니다. 예. 네. 저도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억지로 이제 맞추려다 보니까 자신 장점 이게 어렵긴 해요. 이 작업이 쉽진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내둘 것인가 놔둘 것인가 프리랜스를 많이 줄 것인가라고 봤을 때 그렇게 했을 경우는 팀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균열이 이제 깨져버린다는 걸 지난 우리 그 시즌 초반에 잘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또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이런 딜레마가 있고 또 수비는 기본적으로 의지가 없어요 지금 계속 여전히 네. 그렇죠. 활동력이 달라요. 공격하고 수비에서 활동력이 달라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되면 야, 참 DB도 참 골치 아프겠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냥 저는 이제 그냥 혼자 어떤 생각도 있냐면 이런 스타일의 선수는 계약을 할 때 뭐 리바운드나 블록이라든지 이런 데서라도 뭔가 옵션을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 그냥 저 혼자는 그냥 장난적인 저는 생각. 계약하지 말아야 된다고.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스타일은 계약하지 말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에르난데스가 수비적인 부분에서 어떤 건실함이 좀 많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딜레마가 계속 생기고 있어요. 네. 딜레마를 줄여나가야 되는데 이제 줄여나갈 수 있으면 좋은데 처음이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적응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근데 이게 과연 이 딜레마가 풀릴까라고 봤을 때는 저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거든요. 지금 부정적인 입장. 에르난데스 하는 걸 봤을 때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두경민의 3점 감이 그래도 터지는 날이 좀 더 많고, 네, 그리고 알바노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 이 선수가 100%의 모습까지 올라오면은 뭔가 이런 것들이 약점은 존재했을 텐데 약간 감춰가면서 네. 너무 폭발력이나 이런 위력이 뛰어나니까 갈 수 있는데 사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점이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고 사실 DB는 저는 전력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뭐 김종규도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딱 그 정도가 경기력이 딱 그 정도인 거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에르난데스 딜레마 있고 두경민 딜레마 있고 그렇기 때문에 6승 6패 하는 거예요. 예. 이선 알바노는 굉장히 그 엄청난 호재를 데리고 왔고 그다음에 강상재 좋아졌고 최승욱이라는 원석을 원석은 아니죠. 발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이유. 코어들 문제입니다 지금. 코어들의 문제. 그러니까 근데 이게 과연 이 딜레마가 풀릴 것인가? 저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에르난데스도 이렇게 실험을 해보고 완전히 그 극한을 몰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보다가 이게 잘 안 된다. 이동환 기자 말한 것처럼 어떤 그 적응을 하면 무대 묻히고 아니면은 무리한 플레이가 되고 이런 식의 어떤 플레이가 된다 그러면 난 교체해야 된다고 봐요. 그럴 땐 교체 카드가 필요하다. 네. 자, 좋습니다. DB가 과연 어떤 이제 좀 행보를 가져갈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자, KT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승 8패 9위이긴 한데 지난 주간에 반등이 좀 있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삼성에 좀 아쉬운 역전패를 당하긴 했지만 또 SK 81대 69 승리 거두면서 이 팀이 이제 서우정 감독님 1라운드 막판부터 이거 돌아가겠다. 잘 됐던 거 돌아가겠다. 이렇게 나 했는데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KT 사탕. 네. 지금 달달해지고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좋아진 부분은 뭐냐면 이제 그 혼란하면서 약간 벗어나면서 경기력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건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우정 감독님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게 수비적인 부분에서 원래 잘 됐던 걸 하겠다. 내가 욕심내서 뭔가 한 게 있었는데 그거 바꾸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좀 드러나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욕심을 냈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비시즌에 강력한 압박과 트랩 기주였던 수비를 하고 거기에 트랜지션이 굉장히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나의 욕심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는 트랜지션을 강화하는 건 기본적인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압박은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근데 트랩의 빈도가 줄었어요 많이. 트랩의 빈도가. 트랩을 40분 내내 들어가면 안 되죠. 당연히. 트랩이 들어가야 될 시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현대모비스가 가드진이 약할 때 그럴 때 또는 어떤 그 메인 볼 핸들러가 좀 불안할 때 또는 상대 포워드들의 움직임이 많이 없을 때 이럴 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원포인트로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갔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강도를 낮췄다. 그래서 트랩은 걷어내고 거기에서
체력적인 어떤 부분을 세이브를 해서 정상적인 수비에 좀 더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잘 먹혀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트랩이 그러니까 팀마다 뭐 좀 다른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매치업이나 상대 팀의 어떤 현재 상황에 맞춰서 이제 좀 빈도를 늘리는 경우도 있고 혹은 팀마다 그러니까 사이드라인에 사이드라인 쪽으로 사이드 피켓롤에 대해서는 사이드라인 방향으로 몰려온다. 그러면 아예 가둬버려라. 이런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우리가 훈련이 좀 잘 돼 있다 보면 선수 몇 명한테 너가 판단하고 트랩을 걸어라. 그냥.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그린라이트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KT 같은 경우는 약간 무한 트랩. 좀 기계적으로 했죠. 그러니까 네. 그걸 기조를 가지고 가는 거하고 거기에서 실전에서 디테일을 첨가하는 거하고는 첨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해줘야 되는 그렇습니다. 부분이고 이전에 왜 KGC가 김승희 감독이 이제 무한 트랩 거기에 이제 스틸 수비 했을 때 제가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그거 말고 정상적으로 수비를 해도 되는데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 실제적으로 위기도 좀 많았었고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약간의 좀 안 좋은 부분들을 좀 답습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정상적인 수비를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압박은 여전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수비 어떤 압박 강도는 여전하고 트랜지션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KT가 경기력을 회복을 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하신 압박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두 명 트랩처럼 뭐 두 명이서 둘러싸서 순간적으로 스트롱 사이드에 수비수를 확 늘려서 뭐 볼을 뺏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김진희 얘기할 때 그런 저희가 일부에서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뭐 상대가 혼셋을 한다. 그럼 어차피 엘보에서 빅맨들이 자리를 잡고 거기서 네. 먼저 볼터치가 한 번 이루어지고 공격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잡는 위치를 계속 푸시해가지고 3점 그렇죠. 라인까지 끌어올려 버려서 그냥 밖에서 이 세트가 돼서 제대로 공격이 1차 공격이 안 되게 만든다지 이런 식의 압박들 그리고 그러다가 상황 보고 가드 정성우나 아니면 뭐 이제 이현석 같은 빠른 가드들이 기습적으로 확 스틸을 노린다든지 이런 식의 것들은 그래도 가져가면서 이제 조금 더 선택적으로 현명하게 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수비 성공으로 인한 어떤 트랜지션 기회가 오히려 늘어나는 역설적으로 그렇죠. 이런 상황이 좀 많아지는 거죠. 예. 그렇죠. 정상적인 수비를 하면서 체력적인 어떤 세이브도 하고 정돈된 수비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성공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지게 되는 거고 높아지게 되면 수비 리바운드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 밀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많아지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예. 되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또 KT 하면 사실 이제 지난 시즌부터 가장 이슈였던 게 이 김영환, 김동우 어디까지, 얼마나 그리고 혹시 같이 쓸 것인가 이거지 않습니까?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음. 서동철 감독이 시즌 전에 이제 김영환과 김동욱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트랜지션을 굉장히 강화할 거니까 지난 시즌 쓸 때보다도 비중이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테랑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고 그거 이제 알려주면서 이제 대비를 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실전에서는 지금 지난주 두 경기가 트랜지션이 굉장히 좀 살아 있었는데 그 살아 있는 이유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한의원이에요. 한의원이 예를 들어서 수비 리바운드 잡으면 그대로 밀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중간에서 링커 역할을 하면서 밀고 올라가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고 거기에서 얼리 오펜스가 나오고 얼리 오펜스가 나오다 보니까 은노코라든가 양홍석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의 어떤 그 효율성이 좀 살아났던 거거든요. 물론 이제 아직도 불완전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럼 김영환과 김동욱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 기조에 맞춰서 밀려고 했을 때 밀 수 있는 그런 어떤 카드로 쓰든가. 그래서 이 선수들 중간 중간에 투입하면서 그런 트랜지션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구조를 만들든가. 또 하나 이 선수들이 필요할 때가 있죠. 승부처. 셋 오펜스가 정말 안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을 때 그때 쓸 수 있는 그런 카드. 그럴 때는 또 변형을 좀 해야겠죠. 물론 사코토 승부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중간중간 혈이 좀 막혔을 때가 될 수 있는 거고 이제 이런 저는 디테일을 좀 가미를 한다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대대적으로 공수를 개편을 한다고 그랬을 때 트랜지션 말고 그럼 우리 셋 오펜스를 강화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손흥민 감독님 스타일이 그러신 것 같은데 선수 기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가미보다는 약간 올인에 가까운 선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제가 본 케이스 지금 딱 본 케이스 최근에 본 케이스만 뭐 이제 두세 가지인데 하나는 하윤기 지난 시즌에 네. 하윤기 쓸 때는 엄청 쓰시고 안 쓸 때는 네. 굉장히 안 쓰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 그리고 또 이번 시즌에 외국 선수 은노코나 아노시케
어떤 날은 은노코이가 엄청난 출전 시간, 어떤 날은 안오시가 엄청난 출전 시간. 그리고 이 베테랑 활용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정현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삼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이제 완급 조절을 시키면서 어떤 승부처에서 조금 더 비중을 높이고 출전 시간 더 가져가도 괜찮은데 안 쓰실 때 아예 안 쓰시고 쓸 때는 또 보면 아예 선발로 내세워서 되게 길게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조금 더 약간의 어떤 뭐 가미하는 그런 느낌을 조금 더 가져가시면은 뭔가 사실 KT가 두텁잖아요, 선수층이. 그렇죠. 그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네. 자원은 효율적으로 못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서 이해는 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서 이 팀에는 이런 포메이션을 가지고 이 선수가 지금 맹활약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선수 좀 많이 쓰는 경우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팀이 객관적 전력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체력적인 어떤 배분을 해주기 위해서 로테이션이 필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코어는 있어야 됩니다. 예. 코어가 있는 상태에서 로테이션을 많이 돌려주고 많이 돌려주면서 이 코어들의 어떤 그 효율을 갖다 극대화하는 이제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NBA 지금 유타 같은 경우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팀 리빌딩을 하는데 쓸 수 있는 고만고만한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 조단 클락슨, 뭐 마카넨, 그다음에 켈리 올리닉, 그다음에 또 그 섹스턴. 네, 그렇죠. 이래 얘기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야스턴이라고 그래요? 네, 아무튼. 그건 네, 아무튼. 야스턴. 네. 그다음에 뭐 말리 비즐리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코어는 조던 클락슨과 마카넨이에요. 맞아요. 두 선수가 기본적으로 30분 이상 뛰면서 공격을 갖다 이끌어주고 거기서 옵션을 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야스턴이라든가 비즐리라든가 이런 선수들 투입을 하면서 로테이션을 효율적으로 돌려주는 거죠.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떤 날은 뭐 마카넨이 좀 더 공격을 하기도 하고 조던 클락슨이 좀 더 공격을 하기도 하고 또는 올리닉 쪽이 좀 더 옵션을 주기도 하지만 그거는 거기에서 이제 변화되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거는 이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더라도 코어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큰 줄기 있어야 된다. 그걸 이제 항상성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 자원을 쓰는 게 들쭉날쭉해요. 네.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과연 KT가 좀 반등을 좀 할 수 있을지, 한의원은 또 계속 할 수 있을지, 이 선수가 또 이제 캐롯전에서 그 버저비터 득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선수가 경희대 있을 때 엄청난 스코어로 또 유명했었고, 네. 근데 프로 와서는 빛을 못 보다가 서주철 감독님이 데려와서 뭐 수비 카드 쪽에서 어떤 활용 이런 것들을 많이 구상을 하셨는데, 과연 브레이크아웃 시즌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네. 이 선수가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속도가 안 늦춰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양홍석, 한의원 또는 이제 박지원 뭐 이렇게 쓰면은 높이가 진짜 만만치 않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KT 어떤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한의원 선수의 어떤 역할은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되 조금씩 늘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LG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LG 같은 경우 이제 4승 8패 9위입니다. 자, 이 팀 이제 KC 시전 승리를 거두는데 또 KG 시전 완패를 했습니다. 지금 이 팀이 지금 이제 팀 공격력이 굉장히 불안해요. 3경기 연속 60점대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어떤 뭐랄까 책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메인 핸들러 이재도에게도 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이 선수 메인볼 핸들러인데 기본적으로 두 자릿수 득점은 깔고 가야 되는데 캐시전에서 8득점, 6리바운드, 3어시스트. 근데 마지막 결승골로 어느 정도 괜찮았어요. 근데 KGC전에서 13분 출전해서 무득점. 이렇게 되면 득점하기 쉽지 않죠. 그렇죠. 팀이.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재도의 부진에서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이제 부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조상현 감독님 말로 뭐 허리도 좀 안 좋은 부분이 있고 뭐 본인 자신감을 좀 잃어버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 KC 시절 진짜 엄청난 접전이었는데 마지막 공격에서 이제 작전 타임 때 보면은 한참 고민을 하시다가 이재도한테 네가 해봐. 예. 그렇게 해서 이재도가 이제 자유투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결국에 이겼는데, 네. 이제 그 이후에 조상현 감독 얘기 들어보면은 어쨌든 우리 이재도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냥 맡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재도가 이렇게 불안하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 팀이 보면 이제 뭐 윤원상은 이번 시즌에 이제 두각을 드러냈고 이승우는 아직 약간의 이 업앤다운이 있단 말이에요. 이관희는 또 이제 좀 조상현 감독님 스타일에 맞춰가는 적응 중. 예, 네. 적응 중 단계고. 그러니까 사실 이재도는 되게 굳건한 어떤 믿음직한 가드가 돼야 되는데 이 선수가 이렇게 공격에서 좀 이제 기복이 있으면 사실 LG 자체가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는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 지금 이제
KGC는 13분 출전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수비가 잘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사이즈 차이로는 버거움이 조금씩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이재호 선수가 굉장히 좀 날카로운 어떤 돌파라든가 아니면 그 뭐 스틸 능력이라든가 또는 이제 활동력으로 메워왔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시즌 가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농구 뭐 심장으로 한다 그러지만 신체 조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맞아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영향을 좀 미치거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저는 그런 일시적인 난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봐야겠지만 지금 최근 5경기에서 4경기 한 자릿수 득점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부진이 좀 너무 길어지면 LG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LG가 이제 가드진 쪽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 이제 구탕이죠. 저스틴 구탕이 이제 했는데 자, 이 선수가 이제 지금 뭐 D리그에서도 좀 뛰어보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신장이 생각보다 작거든요. 그래서 가드 쪽으로 이제 돌려서 쓰는데 이게 약간의 어떤 변수는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구탕 선수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파워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트랜지션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운동 능력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기 때문에 이 선수를 잘 키우면 그리고 드리블링이나 뭐 그 드리블링도 이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잘 키우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아직 이제 적응이 안 되고 있어. 이 선수가 이제 경기 뭐 완전히 뭐 30점 넣어가지고 지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수 타입은 아니니까 이 선수도 어쨌든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게 맞춰서 거기에서 이제 나가는 부분이 있을 텐데 아직 그 부분에서는 좀 적응이 잘 되지는 않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선수가 적응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LG의 어떤 수비 조직력에 살짝 어떤 균열이 나와요. 그리고 한옵에서의 어떤 그 오픈을 내주게 됐을 때는 LG의 그런 이제 짜임새 있는 수비가 무너질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걸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LG나 삼성은 먹고 사는 팀들인데 그 구탕이 들어오면서 그런 이제 한옵의 어떤 약점들이 생기고 그 부분을 이제 상대가 잘 공략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뛰긴 하는데 활동력이 확 좋은 선수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윤원상처럼 이렇게 막 파닥파닥하는 그런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LG의 균열 이런 부분이 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현대모비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8승 4패 3입니다. 자, 이 팀 연패에 빠졌다가 지금 이제 KGC, 삼성, 가스공사 잡으면 3연승 달리고 있습니다. 이 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저는 이제 아바렌토스 선수가 부상 이후에 이 팀이 살짝 가라앉을 수 있겠다 그랬고 실제로 좀 가라앉았었잖아요. 근데 다시 반등을 했는데 그러면 아바렌토스가 돌아왔기 때문인가라고 봤을 때는 이전 그 시즌 초반에 어떤 돌풍 때보다 아바렌토스의 어떤 활약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예. 근데 연승이에요. 그렇죠. 예, 자, 이게 왜 그럴까? 네. 그러니까 여기 요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일단은 그 게이지 프림과 이 함지훈 사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대모비스가 이제 지금 이제 외국 선수 교체를 결정을 했습니다. 저스틴 녹스 이제 헨리 심스로 교체를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조동현 감독님 말로는 그 이제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그 이제 담당 그 직원이 하필 병가를 내 가지고 지금 지난주에 비자가 발급이 안 돼서 이번 주에 다시 요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사실 출전이 불투명한데 자, 그때까지는 결국에는 게이지 프림이 버텨줘야 되고 근데 또 변수가 프림은 항상 파울이 많은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네, 파울 관리가 안 되면 파울가 잘 돼야 되는데 또 더더욱 더 잘 돼야 되는데 이 선수가 오히려 완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예, 괴물이에요, 괴물. 예. 파울 트러블은 살짝 걱정되긴 해요. 왜냐하면 그 지난 가스공사전에서도 일찍 걸려가지고 그렇죠. 좀 그랬었는데 근데 와, 이 하이로 게임의 효율성이 저는 이런 하이로 게임들이 있었었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함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패스 마스터 그리고 경기 능력 흐름이 워낙 좋은 선수고 그래서 환각까지 할 선수인데 그래서 하이로 게임을 굉장히 잘한다. 맞아요. 근데 장재석도 잘해요. 그렇죠. 그리고 프림하고의 어떤 그 호흡이 굉장히 좀 잘 맞고 그래서 어제 가스공사전에서 보면 프림 선수가 69% 야투율이었었고 그 함준이나 장재석도 이제 어시스트 개수가 굉장히 좀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게 그럼 가스공사였던 수비 문제 때문에 뭐 현대모비스가 그 상대적으로 효율이 있는 건가 그랬는데 뭐 현대모비스 조동현 감독 말로는 이건 우리의 강점인 것 같다. 이거는 알고도 못 막을 수 있다 상대가.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실제로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KGC전도 거의 뭐 20 가깝게 했고 네. 삼성전도 20 했고 그러니까 지금 거의 20에 거의 약간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데 보면 이제 그
지금 모비스 보면은 그러니까 초반이랑 좀 다른 게 프림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때든 어느 각도에서든 프림에게 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격 구조가 만들어져 그렇죠. 있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함지훈이나 장재석이 하이로우로 넣어주기도 하고 이우석이나 이제 다른 윙자원들이 드리블 치다가 프림이 자리 잡으면 바로 넣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가 이게 뭐 팀훈련의 효과 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인지 굉장히 강해져 있어서 뭔가 이 선수가 공 잡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프림 잡으면 프림에 볼 들어가서 프림이 또 2점 자동 득점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프림이 언제서든 나타나서 프림 한 스푼 툭 이거 굉장히 좀 무서운 느낌. 그리고 살짝 마레이하고 비슷한 마레이하고 좀 다른 건 뭐냐면 마레이 선수는 이제 미드 레인지 지역이나 물론 이제 골밑에서 볼을 잡는 것도 많은데 미드 레인지 지역에서 밀고 들어가면서 1대1을 한단 말이죠. 이제 그런 능력이 탁월한데 프림은 기본적으로 자리 잡는 능력이 좀 탁월한 것 같고 그 탁월함 속에서 함지훈이나 장재석이나 또는 뭐 이제 외곽의 선수들의 어떤 엔트리 패스가 나름 효율적이에요. 맞아요.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예, 그래서 뭐랄까 이제 포스트업이 사실은 좀 투박하고 이게 이제 옛날 놈거 아니냐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골밑 가까이에서 잡아서 거기에서 극강의 피니셔가 있으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어떤 그런 공격 루트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스공사랑 붙어서 더 제가 비교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가스공사의 외국 선수 포스터는 뭐냐면 다 세워놓고 다 준비되고 다 아는 상황에서 그렇죠. 굉장히 천천히 다 세워놓고 공조 받고 퉁퉁 들어가면 좋고 안 들어가면 미스샷 그럼 바로 역습 이런 건데 현대모비스의 페림의 포스트업은 그런 상황도 종종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프레임이 볼 없이 있다가 순간적으로 페인트 존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서 포지셔닝 할 때 그때 툭 들어와서 그냥 맞아요. 프레임이 원투 드리블 안에 마무리를 해버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포스트업이어도 결이나 효율성이 완전히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고 제 기억에는 라거나도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네. 현대모비스가 이래서 라거나가 1대1 능력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그걸 좀 극대화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울산 갔다가 이제 유작 감독님을 이제 뵀는데 이제 프림 얘기가 안 그래도 나와가지고 저 봤는데 그 프림에 대해서 이리는 거 또 틀릴 줄 알았다. 저희가 프림 비시즌 평가에 대해서 좀 약간 이 선수 투박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리는 거 틀릴 줄 알았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한 2년 3년 전에 처음 보고 왔을 때 그 보고가 이제 올라왔을 때 이제 분석팀에서 그때부터 이미 점 찍어서 우리는 프림 졸업할 때 무조건 뽑는다. 약간 이미 그때부터 이미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였다. 그래서 성공할 줄 알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노력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2, 3년 전부터 이렇게 보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 그렇죠. 네. 저희는 여름에 잠깐 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프림의 대성공. 근데 이제 사실 프림 한 명이면은 사실 상대 팀들이 대비를 할 겁니다. 네. 다양한 옵션들이 있죠. 여기에 이제 또 이제 서명진도 굉장히 좀 좋은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서명진은 사실 지난 시즌까지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일단 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포지션 변경은 잘했다. 이 선수 아직까지도 메인 볼 핸들러는 버거워요. 맞아요. 순발력도 떨어지고 버겁고 1.5번 가야 되고 여기에 이제 그 보조 핸들러로서의 어떤 역할은 소홀히 할 수가 있는데 비시즌 때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비시즌 때 한 2년간 벌크업을 좀 했어요 이 선수가.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몸싸움에서 사실 그동안 턱없이 밀렸는데 지금은 약간씩 버티면서 자신의 어떤 유의미한 결과물을 내고 있고 또 하나 봤을 때 이제 그 자세가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골 밑에서 들어갔을 때 어떤 간을 보면서 그냥 미드 점퍼를 쏘거나 아니면 피해서 던지는 게 지금은 그 자신감 있게 뭔가 이제 박아놓고 유로 스텝으로 들어간다든가 이제 이런 이제 과감한 돌파 이걸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지금 하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선수 진짜 이번 전환이 완전히 성공적인 것 같은 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샤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공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샤이하다면 성격이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공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오히려 디시전 메이킹이나 여러 가지 판단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오히려 2번으로 뛰면서 다른 선수가 그 역할을 해주고 본인이 약간 보조하는 역할을 했을 때는 굉장히 깔끔하고 안정적으로 되더라고요. 이번에 경기를 봐도 판단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이 선수가. 이게 순간적인 그 판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볼을 많이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판단력이 있고 음. 종합적으로 세팅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쪽으로 주고 난 이렇게 가고 거기서 우리 내가 잡아가지고 드리블 몇 번 치다가 키가 패스를 내주고 이런 판단력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패싱 센스가 좋은 선수들이 있는데 셋 오펜스에서의 그런 이제 패스가 좋지 않은 선수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이 선수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이우석과 아바렌토스는 이제 퍼리미터의 아 핵심인데 김영현 선수. 아, 김영현 선수. 네. 아, 네, 그렇죠. 아, 이 선수 진짜 전성입니다.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수비 카드로서는 이제 뭐 캐롯에 김준일과 있다면 현대모비스엔 이제 김영현이 있고 이미 이제 예전부터 이제 현대모비스가 종종 수비 카드로 활용을 하긴 했습니다. 이번 시즌에 완전히 전면에 나서는 느낌. 그러면서 3점 메이드도 굉장히 잘 되면서 어제 가스공사전 승리에 굉장히 크게 기여했죠. 이 선수가 가치가 되게 높은 게 뭐 어떤 부분이냐면 현대모비스가 이제 장신 라인업이니까 장신 라인업이면 기본적인 활동력이 열심히 움직인다 그래도 살짝 부족할 수 있는데 그걸 메우는 역할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3점슛 능력이 있는데 그 현대모비스의 1옵션은 이제 하이로 게임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빼주는 능력이 프림도 그렇고 나쁘지 않거든요. 그걸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비력이 극강이기 때문에 아바렌토스가 딱 들어왔을 때 그 수비를 보충해주는 역할.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 선수의 어떤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 사실 현대모비스가 지금 윙 자원이 굉장히 좀 두텁지 않습니까? 뭐 김국창도 있고 뭐 사실 최진수도 이제 부상에서 돌아왔는데 지금 보면은 거의 김영현이 오히려 지금 완전히 앞서 나가는 느낌. 비시즌부터 그런 부분이 이제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국찬 있으면 굉장히 좀 자극이 될 거예요. 원래 왜냐하면 한 2년 전만 해도 아 김국찬은 되게 현대모비스의 코어고 그렇죠. 뭐 이 선수가 어떻게 성장해 이런 얘기를 했는데 패턴의 종착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다른 선수들이 좀 기용이 되고 있는 김영현도 그렇고 사실 최근에는 2라운드 들어서 신민석에 대한 활용도 또 맞아요.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 봤을 때 현대모비스는 포워드들끼리 또 내부에서 좀 어떤 경쟁도 좀 강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플레이오프에서는 김국찬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5분, 15분 이 정도로 가고 20분 가고 팀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 역할이 있었으니까 이 두 선수가 계속적으로 경쟁을 하고 또 이렇게 좀 나눠 뛰다 보면은 체력적인 부담감 덜해지고 부상의 어떤 위험도도 덜해지니까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또 이우석 선수하고 아바렌토스는 지금 약간 좀 과도기적인 면이 있습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우석 선수 같은 경우 역시 뭐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어떤 대표팀에서의 어떤 경험 이게 약간 오히려 좀 본인에게 약간 혼동을 주는 뭐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본인도 이제 이야기를 했죠. 네. 그리고 아바렌토스는 그러니까 이게 뭐 부상 여파 때문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 울산 홈에서 2연전을 봤을 때 그러니까 화려하죠. 화려한데 오히려 뭔가 약간 어긋나는 움직임이 그리고 좀 둔탁해요. 지금 둔탁하다. 살짝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이제 파바박 이런 느낌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파바박에서 약간씩 뭔가 걸리는 느낌이 있고 이제 그런 이제 뭐 반박자도 아니죠. 그러니까 0.1박자, 0.2박자가 살짝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살짝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여전히 이제 그 위험도가 높은 롱패스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바렌토스의 어떤 그 굉장히 뛰어난 패싱 센스 그리고 코트 보는 비전 이런 거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걸 그럼 살려주느냐 또는 좀 깎아내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딜레마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선수고 뭐 여전히 화려하고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우석은 대표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잘하는 선수도 있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롤이 제한적이고 그렇다 보니까 활동력을 많이 가지고 갈 필요가 없었다. 근데 여기서는 활동력을 자기가 행동대장 역할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혼란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잘 수정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가스공사전에서는 굉장히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트레이션 리머텍 아 이거는 진짜 리그 최고 수준 같아요. 와 이거 할로웨이 위로 그냥 올라가 버리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 선수가 잡기 시작해서 3점 라인부터 성큼성큼 걸어가는데 와 여기서는 그냥 누가 와도 못 막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 아바렌토스가 셋업에서 약간 어긋나긴 하지만은 아바렌토스가 빠르게 볼 푸시 사실 조동현 감독이 시즌 전부터 강조했던 게 이런 그렇죠. 거예요. 수비 성공 이후에 트레이션을 굉장히 가는데 좀 약간 조직적인 움직임 맞춰서 약속된 움직임 그리고 기습적인 움직임 이런 걸 강조했는데 지금 이게 좀 살아나는 느낌이 들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8승 4패 지금 3인데 굉장히 잘하고 있고 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